자, 오늘은 건보 인턴 자기소개서 한번 같이 써볼 겁니다. 영상 시청 후에 바로 고정 댓글 링크 따라가시면 템플릿하고 예시 있는 거 아시죠? 영상 시청 후에 저기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보면서 적으면 되겠죠. 항목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자발적으로 봉사 또는 협력 활동을 기획하고 참여한 경험이 있는가? 자, 요걸 뭘 평가를 하는 거냐면 주로 여기서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거는 팀워크입니다. 뭐 봉사정신, 팀워크, 리더십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원래 봉사정신이라는 게 정의가 이겁니다. NCS에서 자신에게 이득 없이 타인과 사회, 이걸 위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거고 대인관계에서 팀워크도 비슷해요. 조직의 목표 달성이 목표가 있으면 이 목표 달성에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보완하는 능력을 갖다가 대인관계 팀워크라고 합니다. 사실 봉사하고 좀 결이 같죠. 그 다음에 리더십은 뭐냐면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과 말, 생각 자체를 조직에 유리한 쪽으로 바꿀 수 있는 거. 그냥 이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꿀 수 있는 태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요약하면은 팀에 도움이 될 만한 행동을 스스로 한 적이 있는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팀에 도움이 될 일을 갖다가 스스로 찾은 게 있는가? 그리고 자신만 노력한 게 아니고 주변인들도 참여시켰는가? 뭐 이런 걸 이제 평가를 한 겁니다. 사실은 이런 사례가 잘 없죠. 근데 이런 건 다 있을 거예요. 아, 우리 요것 좀 해보면 어떨까? 라고 적극적으로 내가 뭔가를 제안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의도는 이래요. 이게 인턴이 오면은 사실은 제대로 일을 하는 경우가 뭐 배우겠다는 자세나 적극적인 자세 이런 게 잘 없거든요, 보면은. 음. 그래서 그냥 앉아 있다 가는 인턴이 아니라 조금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들, 이 정규직들을 갖다가 좀 보좌해 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 뽑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봉사활동을 적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음. 팀의 목표 달성에 있어서 스스로 필요한 부분을 찾아가지고 적극적으로 역할 인식을 해서 기여한 사례를 기술해야 됩니다. 이게 적극적 역할 인식이라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팀에 필요한 일을 찾아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료들도 참여하게 만들면 더 좋은 사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는 거예요. 두 갈식으로 적극적 역할 인식으로 내가 팀에서 필요한 역할을 찾아가지고 팀의 성과에 창출에 기여한 적이 있다. 당시의 상황은 이랬는데 팀의 목표는 무엇이고요? 제가 역할 적극적으로 인식해가지고 어,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동료들도 이렇게 하면 어떨까를 갖다가 제안했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고 그래서 그렇게 노력해서 성과가 좋았다. 주변 동료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줬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뭘 느꼈고 입사 후에도 어떻게 행동하겠다. 이런 게 들어가면 되죠. 바로 이렇게요. 어떤 프로젝트에서 적극적 역할 인식과 뭐 배려 헌신 뭐 이런 거 들어가면 좋겠죠. 이걸 통해서 팀의 그 성과 창출에 기여했다. 그래서 상황 설명해야죠. 상황과 목표. 어떤 보건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역 주민들의 건강검진 참여율을 높이는 게 목표였다. 뭐 팀의 상황과 목표를 제시하면 되고 뭐 자신의 역할 정도도 적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공원 한 켠에 부스 차리고 이제 건강검진 신청을 받는 거죠. 요걸 하는 거였다. 자, 근데 여기서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야지 내가 역할 인식을 하겠죠. 그래서 부족한 부분. 이게 너무 더워가지고 상담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적극적으로 내 역할을 찾고 제안하면 됩니다. 그래서 쳐다오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쳐다가면 되죠. 그래서 앉아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돌아다녀 보자. 뭐라도 해보자. 이렇게 팀에게 얘기를 했다. 이런 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팀원들이 주저할 때 나는 돌아다녔다. 유도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노력을 했다. 그러니까 동료들도 바뀌더라. 동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줬고, 그래서 우리 팀이 성공할 수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쭉 예시는 블로그에 넣어놓을 테니까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적극적으로 팀을 위해서 역할 인식을 하는 것과 뭐 배려하고 헌신하고 이런 게 팀의 성과 창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걸 알았다. 그리고 주변 동료들도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인턴이지만 입사 후에도 이렇게 모범적으로 행동하겠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항목 2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선택지 중에서 윤리적 가치를 지켜. 자, 요거는 지금 주로 이건 준법성에 관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법성이 정해진 규칙이나 규정을 준수하는 태도인데, 이런 거죠. 규칙을 그 일종의 편법이라고 그러죠. 편법을 취해서 이득을 할 수 있는 상황.
그다음에 편법을 쓰지 않고 정직함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 요거 중에서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요걸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준법성은 why와 how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why는 왜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됐는가? 근데 여러분들이 쓰시는 게 그냥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되게 준법성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만 하는데 너무 뻔하죠. 그런 내용도 적되 어떤 것도 같이 적으면 좋냐면 조직 차원에서 이게 도움이 안 된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안 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다. Why가 들어가야 되고 how. 어, 이 규정 준수 사례 같은 경우에는요. 나만 그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 동료들도 같이 지키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다. 아니면 이제 내가 지키고 뭐 동료들도 지키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사례 요런 게 좋아요. 아니면 이제 그게 없으면 내가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례를 적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게 들어가면 좋습니다. 두 가지식으로 첫 번째, 내가 준법적인 행동을 했고 팀에 좋은 영향을 끼쳤다. 뭐 이런 거. 다른 사람도 지키게 만들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당시의 딜레마 상황. 그러니까 규정을 지킬지 아니면 이득을 취할지 그거의 상황이 무엇이었고 나는 준법을 선택했고 주변 사람들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아요. 그리고 상황이 종료됐고 어떤 점을 느꼈고 입사 후에도 그렇게 행동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바로 이렇게요. 요약하면 돼요. 그러니까 준법을 지켰다. 어떤 상황이었는데 내가 설득해서 올바르게 여기서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쓰자고 했는데 팀원을 설득해서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만들었던 경험이 있다. 준법했고 좋은 영향 줬다. 이런 게 두 가지식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딜레마 사항을 설명을 하면 되겠죠? 이런 상황이에요. 제가 제시한 상황은 예산이 200만 원 있는 이제 주어지는 영상 제작 프로젝트 이런 거 많이 하죠. 이런 걸 이제 하는데 쓸 수 있는 항목이 당연히 이런 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간식비나 회식비 요즘은 이런 걸 좀 허용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분이 이제 제가 들었던 거는 이분 사례를 들었을 때는 이런 게 없던 거래요. 근데 한 명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죠? 영수증을 좀 부풀려가지고 회식비하고 간식비를 좀 쓰자. 그러면 이제 남는 돈이 생기잖아요. 이게 뭐 페이백을 받든가 이런 거죠.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이게 다른 조에서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나는 지켜야 되겠죠? 나는 지켜야 돼요. 그래서 다른 동료들이 그럼 그렇게 하자. 동조했다. 근데 나는 달랐다. 이제 이유가 설명이 돼야 되죠. 이유가 그냥 편법을 쓰는 것 같아서 마음이 걸렸다. 이렇게만 적지 말고 이렇게 하면은 조직 차원에서 봤을 때 이러한 단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뭔가 결과물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아니면 동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적는 거예요. Y가 들어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how가 들어가야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래서 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팀에게 이제 어떤 설득을 했을 거고, 내가 지키기 위해서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죠. 그런 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설득하기 시작했다. 근데 만약에 타인을 설득했다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게 좋냐면, 무작정 뭐 대화를 했습니다. 뭐 이런 것보다는 상대가 걱정하는 거, 혹은 상대가 원하는 거, 혹은 상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갖다가 들어보고 설득을 했다. 뭐 이런 게 이제 들어가면 좋습니다. 이게 상대의 니즈 파악이죠. 그래서 결과 편법을 쓰지 않았고 어떤 결과가 좋게 나왔다. 동료들도 바뀌었다.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넣으면 되고 입사 후에도 어떻게 행동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바로 3번 갑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이거 딱 보면은 창의적 사고죠. 근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반대 의견을 어떻게 대처했는지 이런 게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고 이건 창의적 사고와 대인관계 능력의 협상. 사실은 요거까지 평가 안 될 것 같긴 한데 문제 해결 능력이 평가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창의적 사고라는 건 기존의 대안과 다른 대안을 시도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고 대인관계 협상은 간단하게 말하면 상대 니즈 파악을 해서 조율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방법을 뭔가 시도하려고 하면은 반발이 있기 마련이죠. 아니면 이제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걸 할 때 선택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중 하나만 적으면 돼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적든지 아니면 반대 의견에 대처하는 걸 적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있으면은 저는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게 더 사례가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 의견에 대처한 게 있으면 더 좋아요. 그래서 요런 게 적히면 제일 베스트입니다.
새로운 방법을 도전할 때 반대하는 사람을 어떻게 설득해서 새로운 방법을 수행하였는가? 요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돼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이라는 건 원래 어떤 방식이 하던 게 있는데 효율적인 방법을 찾은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툴을 적용했다든지 절차를 좀 더 간소화시켰다든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았다든지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설득의 방법. 여러분들이 그냥 들어주고 설득했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아까 다른 항목과 마찬가지로 상대의 우려를 파악해 우려나 불편함 등을 갖다가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에 따라서 해결책을 마련하거나 설득했다. 혹은 새로운 방법에 관심을 가지도록 동기부여를 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성 플러스는 이렇게 되겠죠. 새로운 방식을 내가 시도했고 반대파를 설득했다. 혹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극복했다. 이렇게 될 거고요. 문제가 어떤 문제였고 원인은 뭐였고요.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가지고 그에 대한 반발이 일어났다. 혹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대처했고 그 결과는 어땠고 느낀 점이 있고 입사 후에 어떻게 행동했다. 이렇게 적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들었던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교육봉사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애들이 다 자고 안 오는 거예요. 초등학생 교육을 시키는데.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식으로 어떤 방식을 새로 시동해서 성과를 내고 어떤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팀원의 참여를 만들었거나 아니면 어떤 어려움을 내가 해결을 했다. 뭐 이런 거 두 가지식으로 적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 상황 설명해야죠. 제가 가져온 상황은 이제 지역 아동센터에서 초등학생 대상 봉사활동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업을 안 오는 거예요, 애들이. 왜? 그래서 물어보니까 원인 파악해 보니까 재미가 없더라. 원인에 대해서 작성하실 때 주의점. 원인 같은 경우에 논리적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면 제 생각에는 무슨 뭐가 원인이었어요. 요렇게 적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뭐 객관적인 원인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해봤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고 기존에 그냥 전달식 수업이 아니라 새로운 역할극 방식이라는 것을 갖다가 조금 생각을 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좋더라고 확신을 했는데 까였다.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반발을 했다. 그럼 이제 반발을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작정 설득하기보다 들어보고 그들이 뭘 우려하는지 생각해보고 그렇게 해서 대처했다. 그래서 해결했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사실 요까지만 해도 이게 문제 해결 사례는 길이가 상당히 길게 나오기 때문에 뭐 요거는 안 적어도 됩니다. 사실 뻔하거든요. 사실 뻔한 게 여기서 새로운 방식 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고 입사 후에도 그렇게 하겠다. 뭐 이렇게 될 거니까 사실 이 부분은 생략해도 됩니다. 글자 수가 이제 압박이 돼 있으면. 마지막 4번입니다.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거나 프로젝트를 이게 여기서 자기주도적이라는 건 적극적 자기 개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접근 방식과 뭐 이런 경험들이 어떻게 전문성 향상을 시켰느냐 이런 건데 이게 이제 국민건강보험의 핵심 가치인 혁신과 전문성 요걸 이제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 개발하느냐, 뭐 새로운 거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 이제 교육을 받느냐, 적극적으로 자기 개발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그러니까 요 질문이죠. 스스로 새로운 분야나 직무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나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어떤 역량을 키웠습니까? 요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적극적인가? 음.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신기술이나 새로운 것을 갖다가 조금 적극적으로 배우고 이러면은 업무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걸 깨달았는가? 그래서 이게 어떤 사례가 좋냐면 사례를 두 개 적는 게 좋아요. 글자 속 압박이 있지만 어떤 경험을 통해서 뭐 예를 들면 어떤 교육을 들었는데 더 욕심이 나더라. 그래서 또 다른 걸 들었다. 이런 사례가 제일 좋아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만 적으면 그때만 그렇게 한 건데 이게 이 사람이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떤 걸 배웠는데 거기서 부족함을 느끼고 더 배웠다. 이러면은 이 사람은 더 자기 개발 능력이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플롯이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자기 개발했는데 내가 어떤 성과를 냈다. 요거 두 가지식으로 적어주고 이게 영양 키워드가 앞에 들어가면 좋잖아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기 개발을 하게 된 이유와 그 개발을 했을 때 성과 그리고 한 번 더 하면 좋다고 했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어떤 걸 갖다 부족하다고 느꼈고 또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이게 이걸 바탕으로 어떤 능력을 키웠다. 두 개가 이제 빠지겠죠. 영양 키워드가 두 개가 빠지고 마지막으로 이 능력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활용하겠다. 입사 후에 인턴 입사 후에 어떻게 활용하겠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사실 뭐 4번 항목도 글자 수 압박이 있으면 이거 생략해도 되고요.
어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창업 경진 대회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툴 관련 가지고 왔는데 꼭 이런 게 아니라도 됩니다. 그냥 이게 지금 직무 자체가 인턴 직무 자체가 거의 사무하고 회계나 뭐 요런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 내용이면 돼요. 이런 쪽 내용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턴 생활하는데 도움되는 역량을 내가 적극적으로 개발했다라는 사례는 됩니다. 혹시나 제가 이런 사례를 주면 저런 경험 어디 있냐 요렇게 할까 봐. 꼭 요런 게 아니라도 돼요. 여러분들 공모전 많이 나가시고 그다음에 어떤 교육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런 거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예시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알려주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기에도 되게 좋아 보일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보면은 이제 창업경진대회 어떤 경험과 어떤 경험에 참가해서 어떤 전문성을 향상시켰다. 두 가지식으로 그냥 적는 거죠. 어떤 경험과 역량을 적는 거고. 그래서 왜 자기 개발을 하게 됐는가? 이게 적극적으로 내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스스로 내 발로 걸어갔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회사에서 일하고 뭐 이런 걸 하려고 하면은 이런 경험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적극적인 동기죠. 그래서 어디에 참여했다. 음. 그래서 이걸 참여해가지고 어떤 능력이 키워졌다. 이해가죠? 어. 근데 더 욕심이 생기더라. 이 관련한 역량을 키우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했다. 아니면 직접적으로 욕심이 더 생기더라. 이렇게 적어도 돼요. 그래서 그 뒤에 어떤 교육을 들었다. 요즘 AI ERP 관련 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야, 이 사무 회계직이 앞으로 없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할 정도로 와,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게. 음. 아직까지 좀 초기 단계이긴 한데, 이런 거 좀 배우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참여해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을 배웠다. 덕분에 어떤 전문성, 꼭 이런 게 아니라도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기 개발했고, 그래서 입사 후에 떤 업무를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포부 같은 걸 좀 적으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항목 4번 완료하시면 됩니다. 자,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